잠시 후 5분 뒤 라운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참여하셔도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뒤 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운지에서 시작될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는 잠시 기술적인 부분의 이슈로 2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하나하나가 소중한 법이죠.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첫 세션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이혁주 정책연구실장님께서 2025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시책에 대해 강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정책연구실 이혁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시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자리였는데요. 양이 가운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궁금하거나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각 지역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 주시거나 별도의 저한테 끝나고 시간다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우리나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현황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서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정과 지원 및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설립은 2014년 1월 1일이 되고요. 직원 수는 정규직 기준으로 한 9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미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서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자라는 비전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경영 목표와 전략 방향 그리고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공단은 지속 가능한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망 소상공인 성장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 기반 스마트 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영위기 소상공인 제도약 지원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객 중심 편리한 상권 전통 시장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로컬 콘텐츠 연계 상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상권,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문성 기반 소상공인 금융 지원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기반의 채권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 사용이 보다 편리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광학 행정을 선도하고 소상공인 365 같은 편리한 툴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가치 연계에 맞춰서 경영 혁신을 지속하고 사회 책임 경영과 기금 견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지만 전시는 전국에 1999년도에 설립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시장경영진흥원이 설립됐고요. 2006년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설립돼서 2014년도에 이 세 개 기관이 통합돼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출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는 소상공인 시장 기금에 2016년에 신설된 기금을 통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금까지 다양한 변천사를 이뤘는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손실보상금과 긴급 재난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부 부처의 다양한 표창을 받고 이 사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큰 줄기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별, 즉 창업과 성장과 재기에 대해서 부분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공인, 그다음에 이것들을 총괄한 디지털, 또한 그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금융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소상공인 전체 자금을 3조 7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7개 본부와 1개 연구소, 그다음에 23개 실, 12개 지역 본부가 있고 78개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 수의 95.1%, 종사자 수로는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소상공인이 이제 765만 개인데, 이거는 최근 통계 발표가 다시 돼서 791만 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사자 비율은 저희가 총 한 1,000만 명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어서 전체 종사자 중에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76.5%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소매업은 200만 개, 제조업은 56만 개, 숙박 음식업은 83만 개, 부동산업은 121만 개, 기타가 304만 개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외에 저희가 전국에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약 한 1,40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설시장이 약 1,000개 정도 되고요. 상설하고 전기가 섞여 있는 게 277개, 전기시장이 134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2만 개 점포에 상인이 한 31만 명의 상인이 전국의 전통시장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인 전통시장이 잘 되려면 상인 조직화율이 좋아야 되는데, 그간의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노력으로 그 상인 조직화율은 95%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편하게 신용카드를 쓰시도록 신용카드 저희가 기기도 계도를 많이 해서 신용카드 취급률이 약 80% 정도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도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포스, 스마트 주문기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점포별 평균 한 대 정도의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 시책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은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성장, 재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공인과 전통시장,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금융 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순서 정책 자금과 그 다음에 창업, 성장, 재기, 소공인, 전통시장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 자금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영 안정 자금, 특별 경영 안정 자금, 그다음에 성장 기반 자금, 상생 성장 지원 자금 등, 그리고 소상공인이 어렵거나 힘들 때 저희가 특별 안정 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 개인 신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이제 대출을 하시거나 할 때 저희 공단을 좀 방문해 주시거나 상담을 통해서 금리가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변동 금리와 고정 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농도에 따라 상이한데 운전 자금은 그냥 5년, 이게 거치 기간이 2년이고 상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로 하는 자금은 8년 동안 대출인데 거치 기간이 보통 3년, 상환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세부 자금별 융자 조건,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는 다들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저희가 공고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나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공고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자금은 신청은 공단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단에 신청해 주시면 전체적인 자금이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이 있습니다. 대리 대출은 저희가 그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리로 대출을 하는 것이고요. 직접 대출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대리 대출을 하게 되면 신용 보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약 한 1%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애 주기별 소상공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대리 대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고문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감사하겠습니다. 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그 다음에 자세한 사항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한 연장 부분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 중에 공단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연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건 대출만 활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간 연장을 해드리고요. 적용 금리는 이제 이때 5년 연장할 때 적용 금리는 현재 이용 중인 약정 금리의 0.2%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건만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출을 저희가 활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 중인 공단 직접 대출 평균 잔여 상환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5년간 또 상환 연장을 해드립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구분되는데 이것들도 이제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 금리가 0.2%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들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이용 금리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보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신청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서 다양한 그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 약정을 한 다음에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정책 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 접속하셔갖고 개별적인 신용을 이제 체크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소상공인분들이 연배가 좀 있으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78개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 지원 센터가 분포해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면은 저희가 온라인이나 뭐 디지털로 이렇게 활용해서 신청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하다 보면 휴업자나 이제 폐업자가 이제 지원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휴업자나 폐업자는 이제 상환 연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개업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상환 연장은 이제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 제도가 이자 납부 연장을 하는 상환 유예 연장 제도가 아닌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정책 자금 연장 시 이용 금액의 0.2% 포인트
적용돼서 현재 대출 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창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창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점입니다. 지원 규모는 약 500명 정도고요. 예산은 192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예비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데 창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자가 등록을 했는데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지원하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창업을 하시려고 이제 어쨌든 준비 중인 사람이 아니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소상공인 보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준비된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창업 역량 강화라고 해서 창업 교육, 그다음에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고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보육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졸업기간 대상에 정책자금을 최대 1억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24라고 www.sbg24.or.kr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십니다. 지원하시면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규모는 매년 초에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좀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올해 기준이고요. 내년도에 또 약간 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선정 평가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사업 사관학교 학생들 중에 모범 사례를 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아카데미 피칭 대회도 우승하고 그다음에 사업화 자금을 2,600만 원 등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펫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화분과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아프라카 식물이 조화를 해서 창업이 6천만 원을 달성했고요. 신규 고용도 했고 지역 커피숍 등의 제휴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 중에 계십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 예비 창업자,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 국민이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빅데이터 상권 분석, 내각의 경영 진단, 상권 시장 핫트렌드, 소상공인 대시보드, 정책 정보 오일 가이드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있는 상권 정보나 다양한 정보를 융합하고 분석 제공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이게 데이터 기반에서 행정 업무를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65라는 것을 이제 한번 포털에다 쳐주시면 소상공인 365 홈페이지가 오실 수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총 220개 팀 내외에 예산이 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2조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광업, 제조업, 그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사업자들은 5인 미만의 종사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보유하면 다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통 특화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IR 피칭 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 원, 스케일업 확장 작업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소상공인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수 사례인데요. 농부창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고도하고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경북 예천의 농민, 청년,
경력 단정 여설과 협력해서 생산 100% 자체 생산 농부 창비룸을 통해서 매출액도 50% 상승했고, 그다음에 수출을 프랑스 등에 2천만 원까지 수출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입니다. 총 1,333개사에 대해서 40억 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입니다. 클라우딩 펀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즉 펀딩 중개 수수료, 성공 인센티브,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들 처음에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거쳐서 선정 평가, 최종 선정, 펀딩 개시, 펀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들 펀딩 플랫폼 사이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소상공24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3월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중개 수수료 성공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펀딩을 모집 2일 만에 1,000만 원 펀딩을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펀딩 금액을 통해서 사업장 확장 이전으로 매출액을 증가시켰던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교육입니다. 소상공인하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개선 교육, 업종 전문 기술 교육, 상생 협업 교육, 로컬 컨텐츠 중심 대학 교육,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이렇게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운영 기관들이 또 다양해서요. 운영 기관은 저희가 선정하고 교육 기관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교육 기관에 따른 교육생을 모집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온라인 교육 자료는 소상공인 배움터에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배움터를 활용하시면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그 맞춤형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생 협업 교육을 저희가 네이버랑 AI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월 평균 매출액을 증가시켰고, 평균 예약률, 플레이스 이용률을 다양하게 이제 증가했던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컬 콘텐츠 중심 대학인 내향인 아파트에도 안산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재배치해서 시험 사업을 운전한 기간 내 전 회차 매진하고 고객 만족도를 100% 달성했던 사업입니다.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 선별, 민간 자금과 정부 자금 매칭 지원, 기업가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압축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00개사에 총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정된 민간 투자사로부터 선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시고요. 보육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영 개선,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성과 확산, 제품 홍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투자를 받은 지원 대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공단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민간 투자사가 있습니다. 민간 투자사로부터 선투자를 받은 소상공인만 투자 연계 지원 사업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사회 경제적 위상 제고 등을 위한 소상공인 주간의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입니다. 이제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 날인데, 올해는 소상공인 주간이 10월 31일에서 11월 5일까지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를 해서 모범 소상공인하고 육성 공로장에 대한 표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 경진 대회라고 해서 다양한 협단체들에게 우수 기능을 보유한 소상공인 간 경진 대회를 촉진해서 기술을 전파하고 업종별 교류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박람회, 소상공인 상품 품평회,
지자체 연계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간에 그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 개선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라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소지하신 분이십니다. 예산은 저희가 약 95.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분야 중에 필요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지원받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출 컨설팅, 창업 컨설팅, 경영 안정 컨설팅, 기업가용 육성 컨설팅, 무료 법률 컨설팅 등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신청 접수 받으면 저희가 다양한 사업 공고하고 사전 진단을 통해서 컨설팅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4일 이내로 그 경영 애로 등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버텍이라는 경영하는 컨설팅을 받은 그 멘토링 트랙 우수 사례입니다. 무역 사기가 있어서 예방하고 수출 노하우를 교육하고 시장 조사, 바이오 발굴을 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군 부대 납품하고 해외 진출 수출 5만 4천 부를 달성하셨고 중기부 수출 도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했고 베트남 중국 시장 타켓 단계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그 로컬 크리에이터는 그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규모는 총 210개사고 예산은 한 50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지원 규모는 24개사 21억 원이 되겠고요. 로컬 브랜드 창출은 8개 약 한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인데요. 소상공인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구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사업 모델에 적용해서 지역의 독창적인 사업 모델 형성을 위한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그다음에 판로 지원 확보를 위해서 선도 기업과의 협업 과제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을 업체당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간의 클러스터화, 그다음에 전후방 제조업과 연결을 해서 로컬 브랜드를 창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 8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단 대표 홈페이지 저희 그 방문해 주시면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100년 가게면 이제 지역에 그 업력 30년 이상을 영위한 소상공인이고요. 100년 소공인은 이제 제조업 기관, 업력을 15년 이상 숙련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100년 가게, 100년 소공인을 신규로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홍보를 지원해드리고 시설 개선을 지원해드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 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지원, 지원 사업 무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 공고가 나면 신청 접수를 공단으로 하고 저희가 다양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현장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판로, 시설, 홍보 등을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물류 지원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22억 정도 됩니다. 공동 활성화 1개 유통 물류 관련 협단체 또는 연합체고요. 소상공인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슈퍼 또는 중소 유통 관련 소상공인 256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 유통 공동 협력 활성화, 소상공인 상품 경쟁력 강화,
디지털 유통물류 시스템 운영 확산, 경영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매년 띄우고 있어서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공제 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한 1,200건 정도의 그 피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77건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온라인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서 피해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소송 대리인 선임 등을 지정해서 불공정 거래 피해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는 1588 5941번이고요. 홈페이지는 sbg.or.kr로 들어오시면 지원 다양한 지원 사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입니다. 상인 주민이 체감하는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 기획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5개소 내외고요.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포수 30개 이상의 예비 상권 구역의 컨소시엄으로 되고요. 컨소시엄 구성은 상권 기획자,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 주관기관과 지자체, 상인 주민 협의체를 포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해서 주관기관이 이해 관계자와 함께 상권을 발굴하고 자율상권 조합 설립 및 자율사용권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아카이빙, 동네 상권 전략 수립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상권 구역 지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건데요. 지역 상권법에 근거해서 지정되는 상권 쇠퇴 지역을 저희가 자율상권 구역이라 하는데 점포가 한 100개 이상 있고 상업 지역이 50% 이상을 포함하여 하며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 수 이것 중에서 2개 이상이 최근 2개년 동안 감소한 상권을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로 신청 접수를 하시고요. 지자체에서 소진공에 신청 접수를 하고 저희가 공단에서 선정 평가를 해서 이제 최종 선정을 한 단계입니다. 지자체에서 공단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및 협업체 80개 내외, 예산은 113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50% 이상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지역상권법, 다양한 법에 대해서 이러한 소상공인 조합, 협단체에 대한 범위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사업, 판로 지원, 그다음에 인큐베이팅 자율상권 조합 결성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협업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cop.sb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아직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았는데 신청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동사업 및 판로 지원은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업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 공고상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협업 활성화 홈페이지 coop.sbz.or.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소비 유통 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라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지원해서 소비자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총 11,000개 내외의 점포를 지원을 하고 있고 32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형, 렌탈형, 선도형, 뭐 SAS, AAS형으로 나눠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 패키지라고 해서 뭐 조리 로봇 등을 주군 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용 홈페이지, 그러니까 저희 그 공단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시면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인 기술을 지원을 하시고 지원을 하고 사업비를 정산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급 가액의 70%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기술 종류, 기술 기업 풀이 등록되어 있는 기술 중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신청을 해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정기 구문은 유통환경 비대면 온라인화에 대응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온라인 판로 확대 및 소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교육 인원은 4만 명이고요. 예산은 70억 원 정도로 해서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지원 센터를 통한 1대1 멘토링 지원, 디지털 특성화 대학을 해서 지역 대학을 활용한 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협업 교육이라고 해서 국내의 플랫폼사와 협업 활용 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플랫폼 운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지원은 글로벌 패키지, 해외 쇼핑몰 입점, 그러면 글로벌 쇼룸이라고 해서 해외 현지에 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인플루언서를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고요. 지역별로 디지털 특성화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대학을 통해서 대학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입니다. 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신속 안전한 폐업,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재취업,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규모는 한 8만 건 내외에 2,450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게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해서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저희 7월 달 이후에는 60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지원 등의 패키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폐업 지원을 하고요. 재취업을 원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고 수당도 지급해드리고 국민 취업제도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반적인 재창업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 교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호프 그러니까 hop.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끔 공동사업자의 경우 두 대표 모두 사업 정리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한 명의 대표를 정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질문은 이제 사업장이 대전이신데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택배 규모가 급증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저희가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예산은 2,037억 원 정도고요.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인데 이거는 3억 이상의 미만의 간이 과세자로 조정이 됐습니다. 배달 택배비 연간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는 사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총 148억 원의 예산이고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해 주시고 온라인 가입,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가입하고 방문을 하려면 이제 인근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주시고 온라인 신청을 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24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를 조회 신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공인 부분입니다. 그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공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계십니다.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90개사 내외입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는데요. 여기에 의거한 도시형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 한도 내 바우처 항목을 선택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 연계 지원해서 최대 1,800만 원, 국비 80%까지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를 할 수 있도록 부수 지원비를 해드리고요. 국내외 광고를 지원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국내외 오프라인 몰에 입장할 수 있는 매장 입점 지원, 그 다음에 해외 인증을 하고 통관을 지원하고 통역을 할 수 있는 해외 특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4에서 그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공인이 수작업 위주 작업 공정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서 스마트화하도록 장려를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총 1,800개사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형 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하드웨어, 이게 이제 하드웨어 임차비, 소프트웨어 임차비 등을 지원하고요. 개별적으로는 스마트화 장비, 그 다음에 SaaS형 소프트웨어 임차비, 클러스터형 공동 개별 사용 소프트웨어 임차, 소프트웨어 SaaS형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 24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공인 집적지들이 있습니다. 대전에도 인쇄거리, 구두 만드는 신발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액세서리 하는 소공인 집적지 및 집적지구를 활성화와 소공인 협업을 지원을 하는 소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 내외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2개 내외 소공인 복합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특화 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원센터는 교육, 컨설팅, 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경영, 기술 역량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업종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복합지원센터에서는 상품 기획, 디자인, 제품 개발,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장비가 굉장히 비싸서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제조 가공, 계측 검사 등에 대한 당비 도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시 판매를 위한 고객 바이어 대상 우수 상품 전시 판매장 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교육실, 디자인실, 체험 공간 등에 대한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원센터는 신청 접수는 센터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시기가 상이하니까 소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합지원센터는 중기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 제조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도 소공인 작업장 내에 현장 진단을 통해 사업 재해 예방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700개사 내외의 소공인을 지원하고요. 국비 한도 내 안전 환경 조성, 에너지 효율 개선 중 한 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 국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24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전통시장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 문화관광 역사를 기반으로 투어 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축제 연계 등 관광 콘셉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30개 시장 내이고요. 시장당 최대 2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서귀포의 올레길을 같이 연계해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등, 단양 가면 팔경이 유명하니까 단양 전통시장을 단양 구경시장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게 문화관광 요소를 통해서 시장하고 접목해서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이것들도 연초에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은 결제 편의, 가격 원산지 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 30곳 내이고요. 전통시장형이 20곳, 상점관 10곳입니다. 이것들도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연초에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조직 구성, 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 배송 인프라 구축, 마케팅 등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디지털 첫걸음은 20곳이고요. 고도화는 25곳으로 해서 최대 연간 1억 원, 고도화는 최대 2년간 4억 원 이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지방비가 50% 매칭입니다. 디지털 수준에 따라 시장을 두 가지로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이제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청년몰 활력 제고 및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 청년몰 홍보 마케팅, 알림 체계 개선 등 청년 상인이 희망하는 세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0곳 내이고요. 청년몰당 최대 4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몰 공용 공간 시설 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사업, 청년 상인 자생력 강화 컨설팅 지도 기술 지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상인 도약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 200명 내외를 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도약 지역 사업 및 청년 상인 점포 활성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을 가능한데, 지원 불가는 이제 임대료, 인건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니까 세부 항목은 저희 공고문이 떠지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이제 화재가 많이 나서 화재 안전 점검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500개 내외의 전통시장에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소방, 가스 안전 분야별 시설물 점검하고 안전 교육까지 그러니까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안전 패키지, 안전 관리 패키지 사업인데요. 전기, 가스, 소방, 기타 안전 시설물의 개선으로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000개 점포 내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 단위로는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 상점과 골목형 상점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서 영업 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 관리 패키지를 신청한 곳, 영업 범프 기준 화재 공제 및 민간 화재 가입률 45% 이상인 곳 등등 해서 지원 내용은 전기, 소방, 가스 안전 분야로 구분해서 전통시장 내 시설물 안전 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역 지자체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지방 중기청으로 보내고 공문 접수를 통해서 소상공 24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화재 공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에 공제 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화재 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 지원으로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정책 수요자 스스로 선택 설계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400여 곳의 곳당 국비 최대 3,6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공동 마케팅, 상인 교육, 매니저 등 지역 상권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시도는 전자문서를 통해 공단으로 접수를 하고요.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는 공단으로 직접 이메일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5조 원 발행을 하는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편리한 사용과 환전이 가능한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점과 점포 매출액을 등대하고자 온누리 상품권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저희는 지류는 5% 할인 구매, 디지털은 10% 할인 구매를 해서 전국 약 한 20만 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지류랑 온누리 상품권 디지털은 온누리 상품 전용 앱이 있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서 구매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또 이해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지와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실은 박람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정의해보는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로컬들이 사실 정말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로컬 상품이나 이제 이런 상품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주제가 뭐냐면 로컬 상품 플랫폼에서 날개 달다예요. 사실 로컬이라는 거는 지역적인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는 조금 더 고객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어쩌면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 25년 정도 가까이 사실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창업 그리고 좀 전에 그 소상공인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단골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소상공인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플랫폼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야 그다음 카카오 뭐 구글 등 대표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을 같이 뵐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8개 정도의 섹션으로 오늘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 로컬의 사실은 상품이 가치가 있고 더 이 가치를 조금 더 알리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품에 대한 기획 그리고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플랫폼도 굉장히 어떤 채널에 우리 로컬 사업들을 조금 더 알려야 될지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실은 쇼핑몰로 홈페이지 만드셨는데 이게 왜 홍보가 안 되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사실은 순서대로 접근을 조금 잘 하셨을 때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오늘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입점하는 거. 근데 입점할 때 꼭 필요한 전략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다양한 정말 로컬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브랜딩을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좀 전에 지자체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마지막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로컬이라는 거 요즘에 로컬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이 로컬은 정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의 정의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지역만의 색과 스토리가 담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컬 사업이에요라고 하고 제가 많은 업체들을 좀 만나보면 안타깝게도 지역의 색을 사실은 뺐거나 스토리가 아예 없이 그냥 제품의 어떤 포커스만 갖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성화하고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로컬은 진정성 있고 자기만의 희소성을 조금 더 극대화하고 소개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푸드 쪽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그 밴쿠버에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그때 갈 때마다 감자빵이 거기서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공동구매로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컬 상품들이 사실은 해외에서 정말 인기 있게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걸 또 구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좀 더 확산하는데 굉장히 좀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지금 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가 다소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로컬 상품에 대한 부분들이 왜 활성화돼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컬 상품은 단순하게 매출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더 나가서는 지역을 살리는 경제 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감자빵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사실은 그 한정된 판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 확대할 수 있는 채널이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안의 슬지제빵소라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청년들이 또 창업을 그 2대째 이어오고 3대째 이어가다 보니까 청년의 창업
기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이곳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지역 관광에 효과가 됐는데, 오늘 제가 여기 세미나를 입구에 오는데 이 성심당의 입구에 저는 박람회 때문에 그렇게 줄을 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빵집에 빵을 사려고 굉장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자원들은 어떤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로컬 상품의 극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플랫폼들이 ESG의 가치를 조금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친환경, 상생,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국의 8도의 그 카카오 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단골 시장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단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특히나 제가 그 지역의 전통 시장들의 어떤 상품을 디지털 전환화하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카카오 메이커스의 제값어치라는 사업 혹시 아세요? 이 제값어치라는 거는 정말 내가 이 상품에 대한 스토리나 그리고 그 희소성을 알게 되면 제값을 주고 사실은 그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제값어치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그 농산물뿐만 아니라 푸드, 그리고 더 나가서는 최근에 유라트라고 하는 업체는 한국의 민화를 좀 알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민화의 굿즈들을 기획을 했는데, 이게 정말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정말 단시간에 몇백 개를 판매가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전남까지 가서 사실 그 공간까지 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서비스를 좀 알리는 게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소비자들이 최근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착한 소비, 그리고 의미 있는 소비들을 최근에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또 찾아다니고 직접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데가 사실 그 소개하고 싶었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좀 제주도에 굉장히 많이 놀러 다니긴 했었지만 뭐 한 달 살기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사실 해녀의 문화를 처음 접해 본 것 중에 하나는 해녀의 부엌을 가서 제가 정보를 듣고 그곳의 다이닝을 맛보고 이러면서 저는 좀 더 그 해녀에 대한 문화를 조금 더 다시 보게 됐고, 그 상품 하나를 구매할 때도 내가 이 돈을 그 지불해야 되는 정당의 어떤 그 부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로컬에 단순하게 제품을 알리는 그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알리고 문화를 알리는데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로컬의 기획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지금 주력하고 다니는, 전국에 한 20년 정도 저는 강의를 다니면서 이 일을 조금 가장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컬 상품을 기획하고 사실은 그 기획한 다음에 그걸 상품을 팔게 하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국을 다녀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다양한 매체들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상품은 그냥 팔리진 않습니다. 기획이 되어야 되고, 사실 예전에는 원물만 잘 파는 세상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판매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물을 좀 더 젊은 청년들, 최근에 아이디어를 모아서 만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강원도 여러분들 감자빵이요,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 그냥 선물하게 해서 월 거의 평균 몇 억대 판매를 하거든요. 저희 감자빵 보통 3일 정도 행사를 두르면 카카오에서 막 1억씩 팔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미 SNS 바람을 풀어서 이거를 가보지 못해도 맛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 그 어떤 플랫폼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품 또한 정말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일본까지 진출을 한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요즘에 그 관광 시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를 정말 많이 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일본이나 대만을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곳에 사실 굿즈나 아주 아기자기하고 어떤 지역을 조금 더 각각의 어떤 공간들을 딱 보면서 그곳에서 소비하고 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한국은 제2의 여러분들이 지금 해외를 가서 2박 3일 즐기는 그런 공간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팔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을 통해서 그곳을 맛보고 좀 더 계속 내가 어떤 그 맛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곳을 이용하고 계속 주된 어떤 반복적인 이용을 하고 싶다면 이런 플랫폼들이 어떤 상품의 가치를 좀 더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오설록을 처음 가보아서 그때 갔을 때 그냥 녹차 아니야라고 했던 게 어떤 공간에서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지금 항상 오설록은 특별한 제품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상품은 스토리와 사실은 문화와 공간이 만나면 정말 다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실제로 많이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 뭐 대전뿐만 아니라 저도 초기에 이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특히 강의하면서도 저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코칭을 했던 그 기업 중에 슬지제빵소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찐빵을 만들고 정말 제가 부안이라는 곳에 밀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찐빵집 중에서 찐빵을 팔겠다라고 밀밭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스토리를 기획했고 거기에서 착안해서 그러면 좀 더 많은 MZ세대한테 알리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상품 기획이나 뭐 브랜딩 같은 경우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제가 경주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을 때마다 저는 늘 그 문화와 스토리를 이어가는 거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귤메달이라고 하는 업체는 그 토스를 통해서 먼저 알기 시작을 했어요. 토스에서 어느 날 메시지가 한번 온 거예요. 정말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 이 곳에서 메시지가 와서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제품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이 기업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요. 단순하게 과일 파는 업체가 아니구나. 이제는 그 과일을 넘어서 굿즈, 더 나아가서는 그 소비들이 어떤 문화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하나 그리고 상품 하나하나에 어떤 그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고민하고 보는 것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홍콩에 갔는데요. 저한테 아주 귀한 그 맛볼 수 있는 차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고흥의 유자를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나갔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한국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하게 줄 때 저는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컬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강의를 맡게 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로컬 상품 하게 되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굉장히 좋은 그리고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요. 그 핸드폰 하나로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정말 사진을 찍고 그런 과정들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이 로컬 상품의 발굴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디지털은 그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에 확장하는 여정이 바로 플랫폼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국에 요즘에 그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을 조금 더 맛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뭐 라면 축제, 김밥 축제, 뭐 미식 축제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걸 하나하나 하면서 어느 지역의 사실은 소재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역 축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문화를 좀 알아가는 과정들이 어떤 성장하는 단계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 뭘까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일은 정말 조금이라도 한번 제품을 보고 사진을 찍고 자발적인 광고를 한다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같이 보더라고요. 정말 내가 유튜버가 아니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로컬 상품을 알리는 데는 조금 더 사고팔고 하는 장터가 아니라 입소문을 내고 사실은 재구매로 돌아오는 여정을 만들어주는 정말 브랜드의 성장의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제품에 어떤 포커스를 둬서 SNS를 한다 하기보다는 왜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제품을 어떤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여정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그걸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소통할 때 더 성과가 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근 뭐 로컬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플랫폼을 첫 번째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레드이기도 합니다. SNS, 인스타, 뭐 여러분들이 유튜버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단순하게 그 우리의 어떤 그 과정만 알리더라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그 플랫폼을 날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뭐 네이버나 오픈마켓에 가게 되면 정말 그 검색하고 소비자들이 그냥 가격 비교에 많이 알고 있지만 지금 모든 플랫폼들이 최근에 지역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로컬 사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앞에서 보셨듯이 이 로컬을 조금 알리는 포커스로 정말 많은 지원 사업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팔로 지원 사업. 이때 매출이 많고 해외에 단순하게 유통을 하는 회사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좋은 상품이 발굴되면 그런 업체들을 이 플랫폼은 노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게 앞에 손님보다는 이 플랫폼 속에 고객이 많다. 정말 뭐 여러분들이 단골 소객을 한 100명 정도 만든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은 수많은 고객들을 사실 유입할 수 있습니다. 단 문제점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똑같이 일반 그 판매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상품 좋다, 예를 들면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이 로컬 상품은 대부분 실패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 로컬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치 기준을 조금 더 기대하고 왔다가 단순하게 가격적인 부분만 사실은 소개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는 단순한 판매장보다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성장하는 스토리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단위로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는데 지역적인 한계를 공간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그 리뷰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기업들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오늘 이곳에 이 박람회 왔을 때도 제가 늦게 상품을 한번 보려고 쫙 봤어요. 네,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타겟을 해야 될지 이 상품마다도 다 쪼개고 그다음 그 상품에 대한 타겟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상품이 잘 팔리니까라고 하고 먼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상품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정말 우리가 도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벌크의 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하게 그냥 지역에 있는 것 중에 농산물처럼 그냥 벌크용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냥 원물로.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집에서 조그만하게 뭔가 고객들이 그냥 어떤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는 상품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요 어떻게 보면 필롯이라든지 그리고 가시제로라는 이런 상품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고객층 채널에 따른 이 로컬 상품이 기획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귤을 팔면 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지금은 예전에는 5kg, 10kg 이렇게 판다라고 했다면 그 용량 또한도 고객들이 요즘에는 정말 소가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작게 맛보기라든지 최근에 꾸러미처럼 파는 과일 세트들이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고객에 맞는 사실 구성이나 상품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채널별, 특히나 플랫폼,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니즈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먼저 사실은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지역별로 정말 온라인 쇼핑몰 교육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작정 입점을 하게 되면 대다수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고객에 따른 저희는 분석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트렌드도 분석해야 되지만 고객의 타겟,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객들이 어떠한 포인트로 사실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채널을 알고 사실은 소비자를 분석하면 정말 매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채널 분석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를 단순하게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우선은 조금 어떤 상품을 조금 찾고 쉽게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하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0년 넘게 매일매일 검색하는 소비자들을 계속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 소비자들이 얼마나 어떤 상품에 어떤 키워드로 노출을 하고 있는지 매년 분석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어떤 키워드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 플랫폼에서는 상품 판매량이 있는지, 또 시즌성 상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로컬 상품을 기획할 때 많은 그 상품을 기획하는 정작 우리 대표님들 많이 만나게 될 때 전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의 어떤 고객의,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플랫폼에 대한 트렌드들이나 사실 타겟을 잘 모르다 보니까 무작정 여러분들은 그냥 외부에 있는 한 채널이나 두 채널 정도의 상품을 검색해보고 이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런 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그게 넘쳐나고 사실은 상품의 한계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플랫폼별로, 그리고 더 검색량이라든지 클릭수, 판매량, 더 나가서는 이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그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이 사는 가격까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어떤 소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제과나 빵 같은 걸 제가 로컬 상품을 기획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분석하는데 저희가 3년치 데이터를 네이버에서 비교하는데 1위부터 3위까지의 빵에 정말 깜짝 놀라는 통계적인 게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온라인에서 사는 빵은 여러분들 속에 안고라고 하죠. 이런 속 재료들, 이게 없는 빵의 판매가 1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 사는 빵들은 크림류, 사실은 여러분들이 앙금류 이런 것들이 들어갈수록 유리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에 상관되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면 계속 지속적이고 재방문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한계성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특성들, 그리고 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지역들의 특성에 따라서 상품이 팔린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상품을 찾다 보니까 구황작물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 빵으로 구분이 됐고 월에 평균 한 39,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빵을 잘 몰랐어요. 근데 올해 이제 초에 제가 이 상품, 이 업체와 만나게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구황작물을 전부 다 어떤 빵으로 소재로 사실 스토리화 했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팝업 매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상품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검색이 많았구나.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그럼 구매율은 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그곳의 지역에 가서 사실 구매하거나 어떤 인기 상품들을 좀 더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빅데이터를 좀 공부하는 플랫폼들을 좀 더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 36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가장 배달의 상권, 그리고 이 지역은 평균 배달 상권으로서 얼마 정도 나온다까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 전에 굉장히 분석하기가 좋은 채널일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선 단순하게 제가 처음 입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많은 플랫폼들을 많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쿠팡, 사실 11번가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다양하게 오늘 여기가 수수료가 얼마예요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위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수수료만 보지 말고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제가 디지털 시장에, 그리고 전통 시장에 가서
제가 온라인 디지털을 할 때 10년 가까이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잘 팔리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제품 한두 개 내가 포장하겠다고 오프라인의 고객을 사실은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한두 개밖에 팔리지 않는 업체에서는 오히려 내가 디지털 전환을 했지만 그걸 오히려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지마켓 스타 배송이라든지 로켓 여러분들이 로켓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송하지 않고 물류를 사실은 보관해서 떼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3PL을 왜 써야 되는지 물류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전통시장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고 이 로컬을 다니다 보면 정말 욕심나는 것들이 많고 사실은 한번 맛봤던 것들을 계속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라고 하니까 온라인에 결제를 할 수가 없거나 실제로 구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이 결제창으로 쓰일 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소개를 하고 정말 디지털의 어떤 플랫폼처럼 매장 하나처럼 쓸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플랫폼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카카오 톡딜이나 카카오 메이커스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데 초창기에 시작하면 접근하기 좋은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카카오 메이커스하고 와디즈하고 차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펀딩해서 단순하게 살 줄 아는데 보통 와디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자가 전부 다 자료, 상세 페이지, 사진 모두 다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원 사업이나 사실은 MD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을 못 해요. 근데 카카오 메이커스의 장점은 뭐냐면 이 카카오하고 협의만 되면 제품만 보내면 사진부터 상세 페이지까지 다 찍어주고 판로까지 확대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굉장히 초보자인 입장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다소 조금 비싸더라도 카카오 메이커스를 저는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컨텐츠나 그 상세 페이지 가지고 다른 플랫폼에 입점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스토리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초보자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로컬에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 구성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작가나 전문가들이 많이 기획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더 다양한 판로에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런 연계 사업들 앞에서 봤던 그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1월 그러니까 판판대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매달 중요한 서비스들이 특히나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로컬 상품을 조금 더 플랫폼으로 조금 더 만날다라고 하면 뭐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모든 매칭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창업이 가능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매출이 되면 뭐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경쟁 그리고 어떤 책임을 조금 더 가진 기업들을 만나고 싶다 보니까 사업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실 수가 없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는 사업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컬 사업을 좀 활성화하라고 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를 많이 가봤어요. 근데 그때 식품 파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그 이유가 뭐냐면 즉석 제조까지는 잘 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고 이 식품 제조업이라든지 판매 신고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업신고증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의외로 이런 그 교육을 받고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채널에서 온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과정들 특히나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알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자료로 사실은 한 번에 비교가 되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채널들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이 로컬 상품을 조금 초반에 알릴 때는 오히려 이런 채널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카카오 메이커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글 소재 중에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롱블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스몰 브랜드라고 해서 뉴 미디어 채널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먼저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은 생각보다 글을 잘 읽어요.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스토리를 만들면 결국은 팬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문화, 그다음에 지역 알리는 거에 카카오 메이커스는 특히나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굉장히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의 시군도와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버지 프로젝트, 그다음에 최근에 플라스틱 가지고 정말 좋은 환경의 사업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고 또 소재를 만들어서 계속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직접 바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해도 꾸준히 누군가는 알려야 되거든요. 그게 미디어가 할 일이고 사실은 플랫폼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외국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가장, 외국만 가면 한국의 어떤 그 문화가 좀 담기거나 그런 소재가 담겼을 때 조금 더 외국인 친구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다시 와서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과 로컬을 조금 더 살려서 정말 전 세계 글로벌로 가지고 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요즘에 다시 고민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은 그 플랫폼이 카카오 메이커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카카오 메이커스는 잠깐 짧은 시간에 약 한 달, 저 길게는 한 2주, 그러니까 더 짧게는 2주 이렇게 판매를 해서 약 1,000개 한 번에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강원도에서 정말 여러분들 감자를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던 우리 대표님께서 한 온라인상에서만 1,000개 넘게 판매했다라고 하면서 스레드에 굉장히 행복한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올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알리고 싶은 이 플랫폼 중에 하나는 카카오페이 오래오래 가게 함께 가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카카오에서는 사실 ESG 사업에 굉장히 좀 앞장서고 있는데, 이 페이 업체 중에 여러분들 오래오래 함께 가게는 정말 제가 로컬 사업 중에 굉장히 알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까 백화점 팝업이라든지 내 돈 내고 가기 어렵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백화점 팝업, 온라인 팝업, 사실 뭐 성수동 팝업, 온라인 매장, 그러니까 정말 디지털부터 오프라인까지 극대화를 시킨 어떻게 보면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같이 많이 하고 그 기업을 알리는 데 굉장히 주력을 했어요. 다소 조금 늦은 어떤 부분에 매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의 희소성을 좀 알리고 소재를 알리는 데는 저는 오히려 뭐 현대투움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카카오페이 이런 오래오래 함께 가게 같은 프로젝트들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오히려 저는 많은 기업들을 작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발굴시켜서 몇 년 뒤면 정말 뭐 어떤 TV에도 나오고 있고 어떤 브랜드로 매출도 막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제가 가장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뭐 스레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계적인 플랫폼을 만나면 이렇게 좀 더 소재로도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여러분들 현대투움에 가면 매거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에는 VIP 고객들한테만 보내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거진을 통해서 똑같은 그냥 고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복분자를 보내는데 그냥 가격 비교처럼만 하게 되면 여기 싸 여기 비싸 이것만 비교가 끝나는데, 이 매거진에서는 어떻게 수확을 하고 어떤 농민들이 사실은 이런 걸 수확하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계속 그 매거진에 소개를 했더니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경기도 때 제가 어촌계 그 어촌의 생활과 사실 이 상품을 왜 개발했는지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하면서 매거진과 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일주일 만에 그 상품을 초기 상품 약 4,000개를 완판했습니다. 사실 그냥 온라인상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은 한 개도 안 팔린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토리와 만나고 좋은 플랫폼과 만나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 그 상품을 알릴 수도 있고 어떻게 수익과 사실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 플랫폼들과 함께
네, 하는 그런 기획단 것들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그러면 어떻게 로컬을 알리고 정말 되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4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핵심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저는 메인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컨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스토리라든지 지역 그리고 어떤 지역의 그 희소성들이 조금 바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 한 줄 그리고 한마디로 이 상품이 뭐야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좀 더 젊은 층 그리고 좀 더 문화와 어떤 관광 사업과 이런 게 만나기 시작을 하려면 좀 더 완전하게 사실은 그런 패키지라든지 디자인적인 소재들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IP라든지 정말 뭐 지원 사업 중에 디자인 패키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역에 가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사업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시제품 개발부터 상품 개발까지 지역, 관 정말 많은 곳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은 좀 더 많은 사업을 조금 더 알아보고 내 사업과 그 다음에 이런 상품을 개발하기 전에 조금 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3단계는 스토리텔링의 콘텐츠인데 생산자, 지역의 이야기들 정말 이 제품은 누가 사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브랜드의 신뢰 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바다숲이라고 하는 우리 송주환 대표님의 상품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감태가 예전에는 다 버려지는 상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서해안에서 그 상품을 정말 그 어떻게 먹을 수 있고 채취해서 어떻게 소비자한테 접근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한 길만 연구했던 아버님이 사실 그 명인이 됐고, 근데 그 명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익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대표님은 원래 대기업을 다니고 사실 글로벌 기업을 다니다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사업을 조금 더 정말 전 세계로 알려보자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다 털어서 이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감태를 어떻게 먹어야 되고 정말 다양한 콜라보를 했던 것들을 보고 정말 저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대표님이 사실은 온라인에 매출을 조금 더 제가 플랫폼과 만나고 싶어요라고 할 때 작년에 저는 카카오하고 소개를 냈어요. 그리고 그 카카오랑 소개하고 그 상품을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조금 더 인기 있는 상품을 결합시켰더니 정말 깜짝 놀랄게 여러분들 약 6개월 만에 5억 정도의 매출이 사실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이 1, 2년 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서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뒤에 충분히 수반될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그런 스토리텔링과 지역과 사실은 상품이 다 매칭되고 플랫폼과 만나는 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고 정말 20년 동안 뭐 안 다녀본 곳이 없거든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서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는 해외에 또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상품을 조금 더 글로벌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거기 가면 한국 상품들이 더 애착이 되는데 제가 거기서는 대기업 제품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작은 기업이지만 정말 맛이 좋고 좋은 상품을 사고 싶은데 결제 창구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인을 통해서 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플랫폼 전문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앞으로의 10년은 글로벌로 조금 더 결제가 편하고 더 나가서는 사실 무역이 좀 더 편하고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는 어떤 무역 부분뿐만 아니라 물류까지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늘 도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30년은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천천히 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하고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내가 한계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에 공부해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와 지자체 협력이 결국은 로컬 상품의 플랫폼에 날개 달도록 만드는 저는 촉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박람회, 지역경제 박람회가 정말 저는 혁신 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 그 손 내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서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이 사업에 35가지 알리는데도 이 1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밖에도 정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하면 몇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냥 손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매년 저희 회사도 사실 저희 노노스라는 회사도 뭐 약 한 10년 가까이 그냥 재창업이라든지 사업에 실패했던 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계속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을 받고 실제로 다시 재창업에 자금을 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다시 재기도 하고 사업의 성장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국의 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정말 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보담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강한 소상공인이 초창기에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똑같은 사업인데 또 만들까라고.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IR 피칭을 하고 자기 사업을 계속 알리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계속 팔아보고 이런 것들을 한 1년간 하면서 정말 업체들이 성장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최근 제가 한 2년 정도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이 더 작은 기업이지만 더 강한 기업을 만드는 거에 앞장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익산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제품 공장까지 다 만들었는데 저는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라고요. 거기서 상품 기획이나 교육까지도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10만 원만 내면 교육을 받고 그 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들도 많은데 이곳은 못 알려서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계속 불러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지자체나 사실 정부 사업들을 살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정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식품에 대한 한계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저는 이제 패션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평창에 갔을 때 문화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들을 알리면서 저는 그 평창의 대지에서 밥을 먹으면서 다이닝, 농사 짓는 분들이 만드는 다이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고 지역의 강원도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셰프들이 만든 것보다도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왜요? 그 공간에서 먹고 사실 그 공간들이 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은 이 로컬이라는 자원의 그리고 지역 기반에 있는 상품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플랫폼에서는 뭐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제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좀 더 지역에 가셨을 때 그 관광에 갔을 때 좀 더 깊이 좀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여러분들 손에 달렸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오메기빵 하나 사들고 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지금 직접 온라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전 세계로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 수업은 오늘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뭘까? 로컬 상품을 기획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처음에 내가 정말 상품을 기획하고 정말 청년들이 창업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할 때 저는 로컬에 있는 스토리나 문화를 먼저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조그만 지역별로의 박물관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않더라고요. 왜 고창에 사실은 어떤 소재, 예를 들면 강과 바다가 사실은 다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왜 사실 서해안이 뻘이 되게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면 상품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특산물들을 개발할 때 이곳이 왜 더 땅이 사실 더 좋아서 소재가 좋아서 여기에서는 영주의 인삼이 되게 좋고 사실 홍삼은 어느 지역에 좋은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모르다 보면 지역의 소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을 발굴하기 전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공부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맨날 온라인 키워드 그다음에 그냥 네이버에 아니면 GPT 열어보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그 작은 지역에 어떤 축제에 갔을 때 조금이라도 그냥 눈여겨봐서 그런 그 종이에 늘 그런 거를 알리려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더라도 정말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가 여러분의 성공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대한 기반.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12년 동안 저는 공식 강사 1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네이버에 이런
이런 플랫폼 지원 사업을 무료로 합니다라고 하는 걸 알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안 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작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은 거의 많이 플랫폼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에서도 무료 교육을 매달 하고 있고요. 카카오 공식 블로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가면 매달 무료로 있고 영상이 다 있어요. 제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좀 찾아보시면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사실은 시작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카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게 되면 처음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획전, 하루 광고비로 따지면 250만 원짜리를 3일 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제품 지금 아직 초보이고 아직 몇 개 팔릴지 모르는데 막 750만 원씩이나 주면서 광고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톡딜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카카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만 해도 카카오 플랫폼이 몇 개예요? 평균 3개, 4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사업에 네이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와디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펀딩만 있는지 아는데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판매도 있고요. 투움은 여러분들 백화점 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식품관, 그다음에 상품마다의 어떤 카테고리, 플랫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었고요.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브랜딩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인 기업으로 시작했고, 제가 20살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저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저는 글을 스스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그 글을 보고 저는 매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섭외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알리기 시작을 한다면 스스로 그 작은 걸음의 시작은 브랜딩이 되는구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도 멈추지 않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사실 여러분들 스레드라든지 저는 알리기 시작해요. 왜? 내가 가장 열정 있는 대표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얼굴 알리기 싫어요. 제품은 알리고 싶은데 사실은 제품의 매출은 없는데 이런 거 하기 싫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전단지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아침에 뚝딱 일어나면 SNS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야 내 스스로 기업들을 알리기 시작해야 남들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SNS의 시작이 상품, 스토리, 정말 저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장 많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쓴 거는 여러분보다 앞서서 제가 많은 그것들을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직접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여정이고 바로 디지털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저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저희 사진 찍어주실 거죠, 저 예쁘게.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이기 시작하면 책임감이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품을 하거나 이런 쇼폼 영상 같은 걸 하면서 내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스스로 입소문 내고 정말 K푸드, K라이프 스타일 정말 저는 수출할 만한 가장 자랑스러운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해외로 다니면서 아주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전 세계에 저희 이커머스는 13개, 13회 정도의 순위에 있거든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인구수 13억 인도보다도 앞장서 있어요. 그만큼 플랫폼이나 네트워크가 아주 잘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맘먹고 사실 지금 도전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 로컬 상품을 알리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많은 정말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일반 매체들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 내용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로컬 상품뿐만 아니라 저희 K푸드, 그다음에 K라이프스타일 모두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 앞장설 제가 준비가 됐다라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다짐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